찰리 멍거 섬뜩한 경고라. 상업용 부동산 발 쇼크 온다. 일단 찰리 멍거는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워렌 버핏의 친구? 아마 그렇게 많이 알고들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버크스 해스웨이의 부회장을 맡고 있으니까요. 실제 워렌 버핏하고 만나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버크스 해스웨이라는 회사를 엄청나게 키워온 장본인이에요. 합류하기를 1978년에 합류했습니다. 버크스 해스웨이에. 원래는 변호사 출신이죠. 변호사 출신. 그런데 투자에는요, 워렌 버핏이나 찰리 멍거나 별반 차이가 없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해요. 워렌 버핏이 좀 뛰어나긴 하겠죠. 그런데 그 뛰어남을 보좌를 해주는 사람이 이 찰리 멍거거든요. 나이도 많습니다.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올해 99세예요. 99세. 나이 엄청 많죠. 그런데 이 찰리 멍거가 섬뜩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은행들이 나쁜 대출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지금 생각보다 은행의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이죠. 월가의 황제라고 이야기하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의 회장하고 말이 결이 굉장히 다르죠, 그죠? 은행 위기는 끝났다 했는데 지금 찰리 멍거는 반대로 은행들이 나쁜 대출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다르고요. 여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입니다. 은행들은 많은 것을 잃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을 잃게 될 거다. 이게 여러분 은행을 찰리 멍거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베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그때는 BOA라고 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여기에도 50억 달러에 준하는 돈을 베팅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었죠. 은행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은행을 지금 나쁜 대출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가 은행의 위험은요 지금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말입니다, 이 투자의 현인들이잖아요. 투자의 귀재들이잖아요. 이들은 쉽게 말하면 돈 넣고 돈 먹기예요. 그죠? 투자해서 투자 이익을 얼마나 내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장을 똑바로 보지 않으면 투자한 돈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투자금을 받아서 투자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특히 오피스 빌딩이 위험하다, 상업용 부동산, 그 다음에 쇼핑센터가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예 대놓고 말입니다. 그중에서도 말입니다, 이미 은행들은요 부동산 개발사에 대한 대출을 회수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사들이 쇼핑센터를 짓든 큰 오피스 건물을 짓든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들은이라는 게 부동산 개발사들입니다. 자산을 정리하는데 많은 고통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하고 지금 굉장히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죠. 실제로 그 지표도 나옵니다. 이게 단순하게 지표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실제 미국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을 보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2019년에 12.2%의 공실률, 2020년에는 14.9%, 이것이 말입니다 2022년에는 17.3%까지 가더니요
올해 1분기에는요 17.8%까지 갔습니다. 미국 내 64개 시장의 연면적 9,290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공실률만 나타낸 거예요. 공실률이 이렇게 20% 가까이 된다면 여러분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계속해서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아니 누군가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아야지 은행에서 빌린 대출을 갚을 수 있는데 아니면 대출 이자라도 갚을 수 있는데 이게 공실로 비면 자산이 묶여버리잖아요. 그럼 들어오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금리는 올라가고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부동산 개발사들에 대한 어떤 줄폐업이 일어날 수도 있다. 지금 찰리 먼거는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쇼핑센터도 지어놓으면 뭐예요? 소비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거기에 매출이 증가해야 되는데 지어놨는데 장사하겠다는 사람들이 안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묶이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이게 미국 오피스 빌딩 공유실률이잖아요. 이게 지역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28%까지 올라갔다고. 28%. 그러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결국은 말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건가요? 실제입니다.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이 중소은행들 괜찮을까요? 실제로 보면 말입니다. 이 2,500억 달러 미만의 중소은행 대출 비중을 보면 이 부동산 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80%니 가장 많고요. 상업이나 산업대출 쇼핑센터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50%입니다. 주거용 부동산 대출도 60%. 이거 한꺼번에 무너지면 인정사정 없다. 지금 찰리 먼거는요. 바로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은행이 굉장히 많은 것을 잃게 될 거다 하는 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결국은 부동산 개발사들의 어떤 상황이 나빠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용 경색이 일어날 겁니다. 중소은행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뱅크런 때문에 힘든데 이 부동산 개발사들이 이자를 제대로 못 갚으면 대출을 회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 회수하는 과정에서 디폴트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 파산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중소은행의 어떤 경영 상황도 굉장히 나쁘게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이제는 반드시 말입니다. 은행이 위기가 맞을 수 있다는 거 반드시라고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신용 경색의 상황이 시장도 위협하고요. 은행도 위협한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 찰리 먼거는 마지막 한마디가 뭐였냐면요. 이게 과거처럼 저평가된 주식과 풍부한 투자의 기회는 이제 없다. 당분간 시장을 아주 예의주시하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시장의 위협은 지금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씩 현실화되잖아요. 하나씩.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이게 결국 누적되니까 장사가 없구나. 경제도 마찬가지거든요. 2년 1개월 동안의 어떤 통제 방역 이것은요. 시장 전체에 어마어마한 저는 충격을 줬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